중학교 1학년 1학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분석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수와 연산, 문자와 식, 좌표, 평면과 그래프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지만 더 디테일하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수와 연산은 소인수분해부터 배워요. 소인수분해는 무엇이냐? 초등학교 때 나누기, 곱하기 2를 배웠는데 예를 들면 12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다 라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2와 3은 소수거든요. 어떤 수든지 다 잘게 나누면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36 같은 경우는 6 곱하기 6이니까 2 곱하기 3, 2 곱하기 3, 2 곱하기 3, 2 곱하기 3. 아, 2가 2개, 3이 2개 이렇게 다 곱해져 있는 거네.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겁니다. 수를 나누는 거를 연습해요. 곱하기의 반대죠. 이거는 나중에 인수분해, 곱셈 공식 인수분해 여기로 연결이 됩니다. 언제 나오느냐? 중3 때 나오고요. 고1 때 나옵니다. 굉장히 그 소스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소인수분해를 한 수를 가지고 약수와 배수를 찾아줍니다. 약수와 배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생각을 할 거예요. 6은 2 곱하기 3이고요.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예요. 그러면 얘의 약수는 2가 한 번씩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가 약수라고 할 수 있고 배수는 2 곱하기 3이고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3에 여기에서 없는 게 2 곱하기 2를 추가하면 되고 얘는 2 곱하기 2에 여기 없는 거 여기 추가를 하면 3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지니까 그렇게 배수를 찾아주는 겁니다. 분해를 해서 규칙을 찾고 거기서 그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약수 중에 제일 큰 거, 배수 중에 제일 작은 거 굉장히 쉽게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나눠서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얘네들만 곱하면 최대 공약수야, 얘네들까지 곱하면 최소 공배수야 이렇게 외워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정수와 유리수가 나옵니다. 새로 나오는 거죠. 새로운 수체가 나와요. 정수는 음수까지 합쳐진 거예요. 0과 그리고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인데 너희들 분수는 배웠지만 그게 뭐라고 말하진 않았어. 그렇지만 이제 가르쳐 줄 거야. 걔는 사실 유리수야. 그렇지만 자연수의 0 그리고 음수까지 합친 거는 정수인데 그 나머지 거는 우리가 유리수라고 불러 라는 거를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걔네들의 대소관계를 따집니다. 대소관계는 나중에 부등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수의 대소관계와 수와 혹은 식의 대소관계, 식과 식의 대소관계. 얘네들은 식과 수라는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지 값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식과 수는 표현 방법만 다를 뿐 값이라는 개념은 의미는 똑같아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합니다. 앞에 있는 것들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자와 식. 문자가 나와요. 이제 수만 하지 않아요. 문자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문자는 왜 사용하느냐? 예를 들면 한 명이 하루에 1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한 명이 나가서 벌어오면 10만 원이지만 내일 2명 나갔어. 그러면 20만 원이 되잖아요. 그 다음 날은 3명이 나가서 벌었어. 30만 원이 되잖아요. 한 명의 값은 정해져 있지만 몇 명이 나가는 거는 그때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미지수를 문자를 사용해서 x 곱하기 10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그때마다 달라지는 값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편하니까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지수, 정해지지 않은 수를 사용하게 돼요. 그게 문자로 나옵니다. 근데 얘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아직 알 수 없을 뿐이지 값을 표현하고 있어요. 수와 식은 똑같습니다. 값을 표현해요. 자, 그런 식, 아직 그렇지만 계산을 할 수 없는 그 식을 정리를 하고 나름 또 그 안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것들을 연습을 해요. 1차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 1차식은 문자가 하나만 곱해져 있는 것이라고 일단 표현을 할게요. 문자 위에 제곱은 차수라고 부르는데 지수가 아니라 차수라고 부르는데 이게 위에 1만 들어가 있는 거. x제곱 이런 거는 아닌 거죠. 1차식만 일단 배웁니다. 그것들의 곱셈, 나눗셈을 배우는데 문자와 수를 곱한 것은 항이라고 불러요. 얘는 하나의 묶음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10만원 하나, 10만원 2개. 얘는 그냥 묶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쉬우니까. 그렇지만 10만원, 20만원 벌어왔는데 거기에서 비용이 빠진다 그러면 얼마를 빼야 되겠죠. 얼마를. 근데 그거는 동일해요. 그러면 얘네들 같이 계산을 할 수 없으니까 걔는 따로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수의 곱셈, 나눗셈을 하나로 생각해서 항으로 생각하고 그것과 어떤 것, 상수, 수를 더하고 빼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얘는 문자가 포함되는 것들은 1차 항은 1차 항대로 계산을 할 수 있고 수는 수대로, 상수는 상수대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것들을 연습을 해요. 그것들을 연습하고 나면 나중에 방정식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방정식은 무엇이냐? 그건 걔네들을 등식으로 연결을 합니다.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식. 얘를 다항식이라고 부르는데 항이 여러 개인 식. 다항식을 등식으로 연결합니다. 이 등식이 어떤 문자에 특정 수를 대입했을 때 어떨 때는 만족을 하고 어떨 때는 만족을 안 하게 되는 이제 형태인 거죠. 어떤 수를 대입했을 때 만족을 하면 그것을 이 방정식의 해라고 불러요. 어떤 방정식의 해다라고 불러요. 그것들이 아까 말했던 1차까지만 해요. 여기는 앞에 것들은 얘네들을 하기 위한 약간 빌드업에 속한다. 그리고 나면 좌표 평면과 그래프를 배웁니다. 좌표와 그래프가 나와요. 좌표와 그래프는 정비례, 반비례를 표현하기 위해 나온 겁니다. 어떤 관계의 식이 있어요. 대응되는 x값, y값. 이 문자가 있으면 x값이 1일 때 y값은 2야. x값이 2일 때 y값은 4야. x값이 3일 때 y값은 6이야. 아, 2배를 한 거네. 얘를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정비례잖아요. 비례하잖아요. 얘는 정비례하다라고 하거든요. 그 정비례 관계를 여기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기 위해서 좌표와 순서상 그리고 그래프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반비례라는 게 있어요. 반비례. 1일 때 2, 2일 때 4, 3일 때 6. 얘는 특정한 비율을 곱한 건데 반대로 12일 때 1이고 6일 때 2고 4일 때 3이고 얘네들은 곱한 게 일정한 값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 관계를 반비례라고 불러요. 아, 두 개를 곱하면 12가 나오는 거, 두 개를 곱하면 12가 나오는 거, 12 곱하기 1, 6 곱하기 2, 4 곱하기 3 이런 반대되는 비례의 식을 반비례 관계식이라고 불러요. 얘네들을 순서쌍을 구하고 그 순서쌍을 좌표에 찍어서 얘네들이 무수히 많을 거니까 그것들을 쭉 연결해서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것들을 해석할 겁니다. 정비례 관계식은 나중에 1차 함수가 되고 1차 함수는 나중에 미분값이 되고요. 반비례 관계식은 나중에 유리함수가 되고요. 얘네들을 이용한 그래프는 앞으로 계속 나오죠. 함수의 그래프는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앞으로 수학을 배우게 되는 그 많은 것들의 소스가 됩니다. 얘네들은 함수라고 할 수도 있죠. 왜? 대응 관계니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정말 잘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알았어. 맞췄어. 그러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꼼꼼 하셔야 돼요. 맞힌 거 그것보다 좀 어려운 문제 풀 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개념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얘는 인수분해가 되고요. 얘는 나중에 수체계의 확장이 되고요. 얘네들은 방정식 그리고 얘네들은 함수,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